LF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4%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반대로 35.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1회전으로 좀 낮은 상태고요. PBR은 0.41, 이것도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 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추적해 보기로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LF에 대한 사업 계획인데요. 저는 LF가 LG 패션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 홈페이지는 LF의 의미를 Life in Future, 미래의 삶을 뜻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LG라는 것이 럭키 금성의 그 약자로 했는데 제가 그 한 수십 년 전에 그 호주에 출장 갔을 때 LG라고 하는 것을 럭키 금성 아니냐, 호주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냐 그랬는데 LG가 호주에 진출하면서 그 의미가 뭐냐고 호주 사람이 그 관료가 물어봤다니까 그때 그 LG 사장이 즉흥적으로 Life is good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참 좋은 뜻이군요. 이렇게 해서 LG의 이미지를 이렇게들 좀 바꾸고 있는 재미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사는 강남구 원주로 870 신사동. 신사동의 근처에서도 일을 해봤었는데 어디쯤인지 감이 좀 안 잡히는데요. 홈페이지 좀 구경했습니다. 기성복 의류 제품 생산 판매 등을 영위로 한다. 아웃도어 중심은 아닌 것 같은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요즘 아웃도어 안 해가지고는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해지, 닥스 뭐 이런 게 있고 뭐 조금씩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 마에스트로도 좀 얘기를 이게 정장계통이 마에스트로 뭐 이런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 여성 패션이 먼저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제가 좀 재미삼아서 FM, FW, For Woman Only, FMO, For Men Only 라고 그 고급 개그를 좀 해보게 되네요. 주가는 25,600원으로 1년 전보다 74.1%나 상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0.41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런 패션 계통이 그런 것 같습니다. 5% 이상 주주 내역은 구본골 씨가 19.11%, 구본순 씨가 8.5%, 구본진 씨가 5.84%, LF DNL이라는 데가 13.85%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13.84%인데 JP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눈에 띕니다. 원가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1조 1,406억 원으로 5.4%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7.9% 감소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2.5%이기 때문에 상품 및 주재력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료 비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스루풋율은 0.8% 상승했고요. 운영 경비를 8.3% 감소시켰기 때문에 TOE 생산성은 1.15로서 0.05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048억 원으로서 35.7% 증가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90억 3,2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1회전으로 전년도보다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보듯이 매출이 감소함에도 영업이익이 증가한 원인은 매출 재료비가 2.5% 감소했고 운영경비를 8.3% 감소시킨 결과입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게 재고 회전율이 9.6% 상승을 했다는 것이죠. 이 재고 감소가 큰 영향을 또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성과 평가를 제대로 해줄 회계는 스루풋 회계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원가 회계상으로도 왜 매출이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이 증가했느냐 그러면은 원가 회계 용어로뿐이 설명을 못하죠. 매출 원가가 7.8% 감소했고 운영 경비를 8.7% 감소시켰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아마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또 추가 질문이 나오게 되죠. 매출 원가 7.8%에 뭐가 감소했냐? 그러면은 이제 제조 원가로 또 가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 재고자산의 증감 명세입니다. 상품 제품 2,159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07억 7,600만 원을 줄였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상품의 매출 재고 비중이 더 많습니다. 직접 제조하는 것보다는 매입 처리로 하는 상품들이 더 많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매출 변동하고 비례해서 생각해 보면은 매출 증가가 마이너스 5%인데 재고는 16%를 줄였다. 이거 매우 바람직한 거죠. 전년도에도 매출이 5% 줄었는데 그때는 17%. 2년 연속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더 난 것은 이렇게 재고를 줄이고 재고 회전율을 올린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플러스 560억 8,800만 원이면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일단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이 회사는 비성분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변동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금액하고는 일치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ABC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 3,551억 원 8.3% 감소했고요. 운영경비도 어떻게 똑같이 8.3%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6,89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6천억을 뺀 894억 분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22.2%가 가공 비율이고요. 재료 비율은 77.8%, 0.1%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상품 및 주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재고자산 증감액을 비교해 보면은 2025년도 153억 원 차이가 나는데 아까 전체 재고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BWCI 증감액을 빼주면 일치해야 되는데 오히려 크게 줄이질 못했어요. 109억 3,500만 원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비성분에서 얘기했듯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의 변동액을 빼면은 또 일치해야 되는데 또 차이가 납니다. 이게 뭔가 해가지고 재고자산 명세를 추적을 해보니까 미착상품, 미착재료, 반품자산의 증감액이 이거하고 맞아떨어집니다. 일은 단지 단수 차이입니다. 따라서 재고자산 회계에는 투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인 WCI로 좀 해라. 왜들 기업마다 다 각기 자기 기준을만 가지고 고집들을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에서 미착분만 뺀 편법으로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 범죄 수사로 비유하면 무죄 입증을 위한 증거를 찾는데 제가 시간을 소비를 많이 했습니다. 무식회계가
유죄라고 봤을 때 LG 패션 LF가 무죄인 것 같은데 제가 증거를 찾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WCAA로 그냥 기준을 바꿔. 그러면은 당신들 얼마나 편하겠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PQ청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 나는데 요 이하로는 1단계에서 한 것처럼 검증이 되겠죠. 현금 흐름표 기준 맞아떨어집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529억 7,800만 원이 들어왔으면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451억 5,300만 원밖에 주질 않았다. 그러면 141억 2,500만 원이 어디서 공짜로 굴러 들어온 돈이냐 물어보니까 그거이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로 되면 환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재고자산 평가를 환입을 했다 이게요. 재고자산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의료 이거에 재고자산을 그렇게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재고자산을 이 가치평가를 안 하는 기업이 오히려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가회계하고 영업이익치 90억 3,200만 원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006억 집행이 됐네요. 거의 변동이 작년보다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910명으로서 2025년도에 53명이 잘렸네요. 그 전년도에는 145명이 잘렸고요.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때마다 직원들은 잘려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사람들은 평균 임금이 1억 1천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5.8% 인상된 것으로 하는데 이 53명에는 왕년에 저같이 김 부장이 많이 퇴출을 당했겠죠. 외주 가공비가 5.7%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가 22.9% 감소했고 판매 수수료가 많이 나오네요. 대리점식인지 9.1%가 감소했습니다. 스루프스로 평가했다면 이렇게까지 직원을 감소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성과가 원가회계보다 좀 더 났는데 그래도 재고를 줄이는데 기여를 다들 했고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는 더 났다. 그렇다면은 한 25명 정도만 줄여도 좀 되지 않겠냐.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냥 느낌 같은 느낌으로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는데 연간 2.1회전이면 6개월치 재고를 가져간다는 얘기는 의료업계가 워낙 또 재고를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가공비를 배부하고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게 너무 낮습니다. 스루프율도 올라갔고요. 일단 두 가지가 올라갔으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투명할 것 같아요. 근데 입증이 되겠냐가 문제죠. 투하자본 이익률 5.7%로 1.6% 상승했습니다만은 총자산 회전율은 0.59로 1일 기준으로 한다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자산 역량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10.5회전 1년을 12달로 봤을 때 거의 한 달 조금 넘어서 수금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수금 속도가 계속 느려지고 있다는 게 문제네요.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들쑥날쑥합니다. 전년도보다는 떨어졌어요. 이 갭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도의적으로 그렇게 나쁜 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ROI 자본 회수율 6.2%로 1.5% 상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나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상품 매입 가격이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 원재료의 경우 여러 단계의 작업 및 가공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원료의 단가 변동이 최종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의류는 그렇죠. 가공 공정상의 단가 또한 업계에서 통용되는 수준에서 크게 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주 가공비 뭐 이런 단가죠. 그래도 좀 알려주면 어디 덧나냐 이 사람들아. 그리고 상품이 더 많은데 상품 매입 가격을 좀 알려줘야지. 제품 가격 추이, 회사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 등의 가격 변동은 없었으며 향후 가격 변동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오로지 김 부장 자르고 그 다음에 운영경비 잘리고 판매 수수료, 그래서 자기들만 살아남겠다 그런 건지 그런 느낌이 들어오네요. 어쨌든 요 위에다 얘기하듯이 이 의류 가격도 민생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기업의 원재료 가격 추이와 판매 가격 추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 아니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 물가 지수도 그 조사를 하죠. 그래서 그 투명 회계를 제가 입증해 드리고 싶은데 오픈을 안 하니까 입증을 불가합니다. 아쉽습니다. 일단 뭐 투명하다고 그냥 가면 돼. 증거를 좀 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재고자산 회계는 어찌어찌 다 맞췄는데 그게 가격의 인상 여부, 원재료 가격의 추이 이런 거가 논리적으로 이 투명회계 가정 이론에 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그 증거를 제가 수사관이 되면 못 찾았기 때문에 무죄 입증을 못 해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하네요. 이 회계는 무조건 유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원처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닙니다. 입증이 안 되면은 투명회계 가정도 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밑에 나와 있는 대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제가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자, 현금 흐름 재무지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1995억 원을 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기순이익보다는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비현금 조정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자도 지급한 것은 현금 흐름표에 마이너스로 표현됩니다만은 여기서는 그것도 돈을 벌어서 준 거니까 번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1995억 원을 벌었다. 두 번째, EMS, 보통 영업활동 현금 흐름 가지고 뭐 기자들도 운운하는데 영업활동으로 현금 흐름이 유입된 돈은 3,798억 원이다. 그리고 최종 1,996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도 그 검증식이 있죠. 그 다음에 최종 번 돈에도 검증식이 있습니다. 요 우측 거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건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아트만이라고 이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만 가지고는 경영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데 착안을 해가지고 거의 뭐 제 생각에는 준천재한테 제가 배운 거거든요. 이거를 이해하는데 참 아직도 헷갈립니다만은 이 EAT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여기 그 산식을 다 오픈해 드립니다. 오픈하더라도 저도 아직 계속 이해를 해 나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실 분은 여기 뒤에가 요 밑에가 좀 있어가지고 좀 잘 안 보이는데 다 이렇게 공개를 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은 뭐 연락해 주면 같이 스터디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유현금 흐름, 여기도 그 산출식을 다 오픈 공개를 해 드립니다. 채권자한테 1,099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돈을 벌었으니까 8.4%로 레버리지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 403억 원을 가져갔습니다. 이것도 산식을 공개하는 거고요. A 1번과 2번을 더한 게 회사 자유현금 흐름입니다. 1,502억 원. 이것도 그 회계의 대차대조표처럼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총계의 논리를 가지고 형성되게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검증식 이런 거 다 여기다 표현해 드렸고요. 캐펙스 어떻게 뽑는지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립니다. 순운전자본이라는 개념은 유동자산에서 비이자 부채를 뺀 거다. 납입자본 성장률 4.7배 성장했고요. 이익잉여금률 380.5%로 상승했습니다. 2025년도 실적을 토대로 매출이 좀 줄어들었죠.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봅니다. 운영경비를 8.3% 사람을 잘라가지고 많이 줄였는데 다른 경비도 줄였지만 2026년에도 5%는 줄일 것 같다. 뭐 근거가 있냐? 이런 건 직관이다 이런 얘기죠. 영업이익이 35.7%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18%만 증가한다. 이것도 무슨 근거 있냐? 없습니다. 제가 속된 말로 꼴리는 대로 하는데 직관이라는 거죠. 그래도 이익은 낼 테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 목표 이익을 슬픈일로 나누면은 1조 1,182억 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매출이 2% 감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 재료비도 실적의 1 더하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매출 재료비율이 우리육은 낮죠. 30.3%밖에 되질 않습니다. 동일한 금액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판매 단가, 여성용 의류, 럭셔리한 코트라고 얘기를 해보면은 111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그러면 남는 게 11만 5천 원 남는다. 뭐 그렇게 의류상으로 LG 패션은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지가 않네요. 이 정도면은 의류란 게 더 남아야 되는데 LF는 그렇게 고가 전략으로는 안 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 가지고 이익을 더 내보자. 재고 회전율을 2.2회전 6.9%도 노력을 하면은 매출이 1조 1,953억 원을 하게 되면은 운영경비가 추가로 좀 들더라도 영업이익은 15만 원 정도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럼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18.9%나 줄였기 때문에 재고를 20% 줄일 경우와 20%가 증가할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왕창 올라가고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매출 원가가 크게 내려갑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 악녀와 같은 로직이죠. 그래서 재고가 감소할 때는 판매 가격을 좀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판매 가격을 좀 낮게 해도 목표 이익은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어떻게 판매 가격을 구성할 거냐? 영업보고서 판매 단가 책정을 하는데 회계한테 데이터를 얻어놓고 회사한테 승인받은 것은 재료비가 33만 원 들어간다. 좀 훅가시를 하고요. 가공비도 조금 올리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도 60만 원 들어간다고 보고 여기에서 마진 11만 5천 원 본다 그러면은 판매 가격은 113만 5천 원 나온다.
아니 쓰르폿 회계하는 애들이 111만 원이면 된다는데 사실은 내역상으로도 106만 원뿐이 여기도 안 나와요. 재고를 줄인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깎임을 당하더라도 속으로는 웃을 거예요. 그래도 깎이더라도 111만 원은 벌어. 그러니까 한 1할 정도, 의류가 1할 정도 남아가지고 되겠는지. 어쨌든, 그래서, 매출을 좀 증가시켜서 스루풋 금액하고 똑같은 매출을 했을 때 영업이익은 판매관리비가 좀 더 늘어날 거고, 그러면은 한 14만 원 정도 남는 거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 영업이익 증가가 한 3만 원 돈뿐이 안 올라가네요. 그래서 스루풋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11만 원 팔았을 때 스루풋은 11만 5천 원 남는데 재고 감소 시에는 11만 원, 재고 증가 시에는 거의 20만 원 돈 더 이익이 납니다. 갭이 있죠. 재고가 증가하면은 원가 회계는 이익이 더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을 증가시켰을 때 또 구매는 안 하고 생산 더 안 하고 추가 판매만 재고 감소했을 때는 스루풋 회계보다 원가 회계는 영업이익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질적인 문제이죠. 항상 재고가 증가한 데는 전제 조건은 우리는 잘못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세계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불변인 상태에서 생산 감소를 하면은 제조 원가 자체가 줄기 때문에 매출 원가도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18만 7천 원 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생산을 증가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계획보다는 적게 나올 거예요. 그 차이액은 이렇게 그 갭으로서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에 묶이는 돈 때문에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현금이 43,195원이 더 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벌었다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하면은 실질적으로 실질손익은 11만 9천 원이 더 이익이 날 수 있다. 현금상으로. 그런데 생산을 증가를 시킨다면은 매입을 또 상품 매입을 더한다든지 그러면은 3만 3천 원이 더 이 돈을 잃는다. 이렇게 좀 매출이 불변한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산 감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이번에 삼성 노조가 선을 넘어버린 노조 파업 때를 기다린 삼성 이재용의 계산은 이미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경제 블로거들이 삼성이 구리선 다 뜯어내고 뭐 빗선으로 다 교체한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어차피 교체하려면 생산을 중단해야 되니까 노조가 파업할 때 그때를 기다려 가지고 싹 바꿔버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어차피 매출 구리선 교체할 때 그거만큼 매출액은 손해가 아니고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변동이 없는 그런 조건 하에서 생산을 감소하는 것은 거꾸로 영업이익이 는다 하는 논리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 가지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더니 부자 되는 경제학, 하루 경제학, 무슨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어쨌든 이번에 구리선 교체를 노조 파업과 맞물려서 생산을 중단해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는 뭐 언론 풀에 의해서 뭐 하루에 뭐 몇 조가 손해나는 동 생산을 못한 만큼 그게 손해라는데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닛 옐런 언니의 중국 시진핑한테 과잉 생산하지 마시고 과다 재고 가지지 마시고 덤핑하지 마세요. 부탁을 했는데 조그만 키가 조그마신 언니죠.
시진핑이 말을 안 들어먹었죠. 원가회계 필요 없대는 현학적은 아니에요. 논리적인 설명문이고요. 정보 시스템하고 비유해가지고 스루포트회계의 강점을 정리한 거고요. 집중 개선 5단계로 해서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는 저의 메시지를 쓰는 정리한 것입니다. 제약이론 편집점 환자로서 저의 그 사고 논리를 비유해서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ESG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얘기했듯이 원가회계도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추천해 주시기를 제언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